의사가 예를 들어서 5배 증가해서 5명이 됐어. 그럼 한 명 의사가 100만 원 받던 돈을 5명 의사가 20만 원씩만 받으면 건강보험 재정은 똑같은 거 아니냐. 그리고 환자는 더 줄 거고 우리나라 인구수는 점점 줄고 있으니까. 근데 의사를 5배 늘린다고 해서 건강보험 재정이 더 빨리 감소할 거라는 건 무슨 개소리냐라고 하잖아요. 이런 얘기 되게 하기 싫은데 거기에 이제 의사들이 댓글 달아줬는데 또 그거는 아닐 거나 읽었는데도 무시하고 까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의사들이 제가 달아주고 싶었지만 저는 귀찮아서 안 달았는데 천절하게 달아준 말을 그대로 옮겨주고 제 생각을 첨가하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진짜 무식하니까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의사가 아니라서 의료시장이라는 시스템을 모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게 오히려 1+1은 2라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의료시장은 일반적인 그런 핸드폰을 팔고 사는 시장이랑은 다르게 되게 특수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존재하죠.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충치다. 그러면 환자는 자기가 충치인지 몰라도 그냥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전문가의 영역이거든요.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시장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식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건강보험료 재정이 의사 수가 많아지면 왜 더 많이 축날 수밖에 없는지, 의사가 심지어 한 명이 받던 월급을 5명이 나눠서 받거나 심지어 5명이 받는 월급을 다 합쳐도 그 이전에 한 명이 받는 월급보다 적어도 건강보험 재정은 더 빨리 축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논문과 수많은 데이터로 입증이 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의료에서는 어떠냐면 의사들이 수요를 창출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간단히 이해를 하게 해드리면 핸드폰의 수요는 핸드폰을 필요로 하는 국민의 수가 수요예요. 우리나라 국민이 예를 들어서 그냥 100명만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그러면 핸드폰은 사실 100대 이상 팔리기 쉽지 않죠. 핸드폰을 2대 쓰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그럼 기업들은 그냥 100대의 파일을 가지고 아이폰은 한 50대 팔고 갤럭시는 한 30대 팔고 LG는 20대 팔고 이런 식으로 파일을 나누어 가지려고 경쟁을 해요. 근데 의사는 국민이 100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100번의 진료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들은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냐면 마치 그런 거랑 똑같아요. 20년 전이랑 지금이랑 우리나라 국민 건강보험 재정에서 갑상선 암이 포함하는 비율이 말도 안 되게 증가했어요. 갑상선 암에 걸린 환자는 20년 전에도 지금도 비율적으로 똑같아요. 오히려 지금 인구수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20년 전에 갑상선 암에 걸린 환자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갑상선 암을 모르고 지나가거나 치료를 못 받고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왜? 의사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요. 진단할 수 있는 기술도 적었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국민 재정에서 갑상선 암이 비유하자면 한 100만 원밖에 건강보험에서 갑상선 암이라는 항목 치료 비용으로 나가는 게 없었다면 지금 거의 1억 넘게 지출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 갑상선 암 환자는 그때가 더 많아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갑상선 암을 받고 있는 걸까요? 갑상선 암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많은 의사들이 배출됨으로써 개발이 됐고 상용화가 됐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눈 나쁜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안경 쓴 사람들은 늘 똑같아요. 오히려 옛날이 더 많았을 수 있죠. 옛날에는 막 조명도 더 어둡고 TV 같은 것도 막 전파가 세게 나오고 막 이런 시절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 라식, 라섹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안과 시장은 되게 작았어요. 근데 안과 의사들이 많아지면서 막 경쟁적으로 우리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 시장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돈을 많이 벌까? 라식, 라섹이라는 기술이 개발이 됐어요. 안과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안과 보험도 엄청나게 건강보험에서 새어나기 시작하죠. 물론 라식, 라섹은 비보험이긴 하지만 라식, 라섹 수술을 하기 위해서 받는 검사라든지 처방받는 약 일부는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약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시장은 어떤 거냐면 의사 수가 많아지잖아요. 의사들은 어떻게든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어요. 옛날에 기미 주근깨 있으면 그냥 평생 그냥 살았어야 돼요. 왜? 기미 주근깨를 없앨 수 있는 기술이나 의사가 없었거든. 요즘 기미 주근깨를 없앨 수 있는 레이저 기구랑 그런 피부과에서 일하는 피부과 전문의든 아니든 의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기미 주근깨 시장이 엄청나게 커져 버렸다고요. 기미 주근깨는 물론 비보험에 많이 들어가 있지만 보험의 영역인 기미 주근깨도 있어요. 정말 누가 봐도 크거나 지름 몇 cm 이상이면 나라에서 해줍니다. 왜냐면 그거는 외모나 생활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불과 30년 전만 해도 기미 주근깨는 치료할 수 없거나 치료를 할 수 있어도 치료할 의사가 없었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수가 5배 늘잖아요. 건강보험은 최소 5배 이상 더 축날 거예요. 의사들은 어떻게든 수요를 창출해내요. 심지어 그중에 비양심적인 의사들은 사기를 쳐서라도. 사기도 아니에요. 애매한 경계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치과 얘기할 때도 했었잖아요. 이거는 충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치료해도 과잉진료가 아니고 치료 안 해도 과소진료가 아니에요. 근데 치과 의사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 경계에 있는 충치를 치료하는 의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계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치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치료를 한다고 해서 불법이거나 비양심적인 치료는 아니잖아요. 그런 식이란 거예요. 그거를 환자가 경계에 있다고 있으니까 저는 치료 안 하고 있어 보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환자가 있을까요? 치과 의사가 아닌데, 시대를 가서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않아서 뭐가 충치인지도 모르는데. 이런 식인 겁니다. 갑상선 암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갑상선 암을 진단을 못해서 죽는 사람도 있었지만 갑상선 암은 일반적인 암과는 다르게 전이가 거의 안 되는 암이라서 갑상선 암이 있어도 그냥 좀 갑상선 기능이 좀 떨어지면 몸이 피곤해지거나 막 그러거든요. 좀 그러네 그러고 그냥 늙었나 이러고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갑상선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병 때문에. 근데 지금은 30살부터 갑상선 초음파해가지고 암인 걸 바로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발견하면 그냥 갑상선만 탁 떼내고 갑상선 호르몬만 먹으면 그냥 평생 갑상선 기능 없어도 잘 살아요. 그러면 갑상선 암이어도 수술 안 하고 살아도 이 사람은 좀 피곤하게 살거나 한 5년, 10년 빨리 죽겠지만 뭐 그냥 웬만큼 살다 죽을 수 있지만, 이왕이면 수술하고 떼면 활력적으로 살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수술하는 게 100배 낫겠죠? 그러니까 지금 수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갑상선 암인 환자가 100명 있었잖아요. 그 중에 정말 꼭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 10명만 수술해서 10명만 건강보험 재정을 축냈다면 지금은 100명 다 수술해요. 그만큼 의사랑 진료 기술과 시설과 설비와 약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너 갑상선 암으로 진단받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축내니까 수술 받지 마!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라에서 의사가 하는 게 조금이라도 환자한테 좋은데.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의사가 아니고 의료 관련해서 공부를 안 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제가 얘기를 해도 너 의사 편이고 너 돈 많이 벌고 싶으니까 의사가 늘어나면 건강보험 재정이 더 빨리 축난다 그러지, 너는 의사가 1000만 원 받던 의사가 10명 생기면 10명 다 1000만 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잖아. 그냥 10명이 한 사람이서 100만 원씩만 받으면 1000만 원 받던 의사 한 명 있는 거랑 100만 원 받던 의사 10명 있으면 의사는 10명이고 돈은 똑같이 1000만 원이니까 우리한테 환자한테는 좋은 거 아니야. 너 이 100만 원만 받아. 100만 원만 받게 될 수가 없다고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지배하는 이 의료시장은 의사가 수요를 창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심지어 양심적인 범위 내에서도. 심지어 합법적이지만 비양심적인 범위 내에서도 창출할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유죄라고 때릴 수는 없어요. 마치 그거랑 똑같죠. 점점 초코파의 가격은 똑같은데 크기가 작아지는, 홈런볼의 가격은 똑같거나 홈런볼의 가격은 2배 증가했는데 홈런볼의 개수는 2분의 1 이하로 줄어들어도 그거 가지고 뭐 혜태 과자점을 유죄라고 막 비판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정보의 비대칭성인 거죠. 과자 시장도 마찬가지로. 의료는 그게 훨씬 더 심하다고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긴 얘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야 겨우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그 짧은 영상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줍니까? 그걸 가지고 저를 욕하는 거죠. 제가 설명한 게 아니라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하게, 정말 이거는 교과서보다도 더 쉽게 설명해놨어요. 내가 봤을 때는 봤을 거야. 근데 그거 안 본 척하고 저한테 그걸로 까요. 그냥 그 사람들은 빨리 죽어서 세금을 덜 축내는 게 오히려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